네, 한번 이번에는 무작정 한번 따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합성목 신경망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한번 이미지를 한번 분류하는 거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쓰려고 하는 거는 일단 코드를 먼저 봐야겠죠. 코드를 보려면은 첫 번째 이제 스파크코리아닷컴에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스파크코리아닷컴에 이미 이제 만들어진 코드는 이 자료실에 보시면은 인공지능 AI 강의 자료 폴더 안에다가 제가 데이터를 이미 집어넣어 놨습니다. 이 코드 2024를 다 받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근데 이제 기존 거 이미 다 따라 하셨던 분들은 요 세션 공구라고 하는 요 아이만 다운로드를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미 다운로드를 받아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걸 실습을 해보려면은 구글 콜앱에 한번 가입을 하셔야 되고, 구글 계정으로 그 다음에 구글 드라이브로 이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구글 드라이브에 이동을 하면은 내 드라이브라고 하는 거 클릭을 해보면은 현재 이제 구글 콜앱을 먼저 가입이 다 끝나면은 이런 이제 콜앱 노트북이라고 하는 폴더가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이 콜앱 노트북 안에 코드 2024라고 하는 폴더를 그냥 그대로 놔두시면 되고, 이미 이게 있다라고 하면은 이 코드 2024 폴더 안에 추가적인 요 세션 공구 시각인지 얘만 드래그 앤 드랍해서 놔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이제 파일을 우클릭해서 하나 만들 거고, 실제 여기에 있는 기본 합성국 신경망을 적용한 코드는 이걸 한번 참조를 해보면은 내가 혹시라도 오타가 생기거나 문제가 있었을 때 이 코드를 활용을 해가지고 한번 수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서 우클릭해서 구글 콜앱이라고 하는 거를 한번 띄워 본 거고요. 이렇게 이제 파일이 나오면 가장 먼저 해줘야 되는 거는 이제 합성곱 신경망 실습,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콜앱 할 때는 무조건 콜앱 점 from google.콜앱 import 드라이브 해주시고, 드라이브 mount에서 컨텐트 G 드라이브, 구글 드라이브, 뭐 그냥 드라이브라고 써도 되긴 하는데 저는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그냥 구글 드라이브와 연동을 해가지고 이 세팅을 한번 한 거고요. 저게 되는 동안 이제 같이 한번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라이브러리 선언으로 필요한 거는 당연히 이제 텐서플로우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필요한 거는 뭐 넘파이, 그 다음에 펜다스, 그 다음에 넘파이 안에서 어레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가 들어가긴 해요. 얘는 이제 나중에 실제 이미지,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함성공 신경망에 조금 더 포인트를 두고 이미지를 불러오는 건 다 스킵을 할 거예요. 실제 이미지를 불러오는 건 그건 제가 뭐 따로 세션을 또 만들 예정이고요. 일단 지금 이미지를 불러온 다음에 바로 쓸 거라서 얘가 바로 사용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import to categorical은 softmax라고 하는 라이브러리 때문에 쓴 거고요. 여기다가 현재 제가 있는 위치를 체인지 디렉토리로 하면 조금 더 편합니다. 그래서 G 드라이브, 마이 드라이브에서 콜앱 노트북 있잖아요. 그 콜앱 노트북이라고 하는 폴더 안에 코드 2024가 있고, 여기 안에 지금 제가 시각인지 여기 폴더에 있는 이 3닷 버튼 누르면 경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경로 복사해서 퍼센트 체인지 디렉토리의 약자인 cd 해가지고 여기다가 컨트롤 V 하면은 현재 제 위치 프린트 워킹 디렉토리 하면은 제가 어디에 있다? 현재 위치에 같이 있다. 이게 이제 완벽하게 동기화가 된 거죠. 콜앱하고 그 다음에 그 구글 드라이브.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임포트 할 게 이제 pandas as pd, 그 다음에 import numpy as mp, 그 다음에 from tensorflow import keras, 그 다음에 from tensorflow.keras
뭐 여기까지만 일단 쓰도록 할게요. 뭐 더 많이 있긴 하지만 댄스 레이어도 써야 되고 하지만 그게 나올 때마다 한번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게 엠리스트 패션으로 지금 제가 파일을 잘못 열어두긴 했네요. 네. 원래는 처음 시작은 조금 약간 그 마일드하게 제가 하려고 하긴 했었는데 뭐 이걸로 그냥 가죠. 그냥 패션으로. 어차피 이것도 동일한 거니까. 얘는 이제 케라스.점 데이터셋 폴더 안에 패션 언더바 엠리스트라고 하는 거를 뭐 예제랑 딱 똑같은 거 하면 더 좋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실제 이미지 불러오는 것도 좋아하긴 하는데 실제 이미지를 하다 보면 이제 데이터 불러오다가 이제 또 집중력이 다 떨어질 수 있으니까 케라스.점 로드 데이터셋 저도 이거를 따로 이거를 외우고 있지는 않았어 가지고 네. 저기 있는 코드를 그냥 여기다 콜앱으로 바로 안 붙여지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이런 느낌으로 메모장을 한번 거치면은 파워포인트에 있는 내용을 콜앱으로 바로 붙일 수가 있습니다. 케라스에서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그 케라스에 있는 케라스 밑에 데이터셋 밑에 패션 엠리스트라고 하는 거를 그냥 바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대신 이제 얘는 이미 우리가 이제 딥러닝을 배우면은 뭐 트레이닝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 발리데이션 데이터 이런 이야기를 다 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있는 데이터들을 딱 이 형태로 내가 받아주면은 Xtrain, Ytrain 그러니까 훈련 데이터의 문제지 정답지 테스트 데이터의 문제지 정답지 이런 식으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제대로 불러왔는지 한번 보면은 다운로드를 바로 해서 불러오게 돼요. 여기다가 한번 import matplotlib library .pyplot as plt 한 다음에 plt.imshow 해서 저기에 있는 xtrain에 있는 거 이미지 하나만 한번 불러오겠다 라고 하면은 이런 이제 장화 같은 애가 하나가 나오네요. 네. 그쵸? import matplot library를 쓰면은 얘는 이제 라이브러리니까 위에다 쓰고 트레인 데이터에서 하나만 뽑은 거예요. 얘 그러면은 훈련 데이터의 정답지는 장화가 뭐였는지 한번 보면은 실제 9번 인덱스라고 하는 값을 갖고 있네요. 9번 인덱스. 그래서 나중에 이거를 제가 다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앵클부츠 9번 인덱스 이거네요. 패션 엠리스트의 정답지는 이건 따로 이렇게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개수 세는 것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얘는 왜냐면 이제 엠리스트 패션이라고 하는 애가 이미 정답지를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공개된 그 내용이 이거인 거죠. 패션 엠리스트 라벨즈 티셔츠 트라우저 이런 걸로 이제 학습을 시켰다. 공개할 때 이런 이제 정보들을 같이 오픈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이런 거 이제 예측을 해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나서 처음에 이제 데이터는 잘 불러왔고 데이터셋의 개수를 한번 볼까요? xtrain과 xtest라고 해서 xtrain 우리가 데이터의 내용을 보려면 xtrain.shape 찍어보면은 여기에 당연히 1번 데이터 불러오기 그 다음에 얘는 실제 6만 장의 이미지 사이즈는 28x 28짜리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프린트를 찍어볼게요. 프린트 그 다음에 Y트레인도 당연히 6만 개가 있겠죠. 얘는 28x 28이 아니라 얘는 6만 개가 딱 있는 거죠. 정답지가 뭐 앵클 부츠냐 뭐냐 이런 인덱스 값을 갖고 있는 거죠. 자, 거기까지 하면은 끝났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제가 추가로 한 거는 그냥 이미지에 그거네요. 이미지에서 내가 하나 이미 제가 보긴 했지만 인덱스 106번에 있는 거 한번 찍어 보겠다. 그래서 이미지 인덱스 106이라고 써놓고 거기에 있는 거를 한번 정답지랑 이미지를 한번 본 것 뿐이에요.
그냥 변수화만 시켰다. 방금 했던 거랑 같습니다. 이미지 인덱스는 뭐 굳이 106 안 해도 돼요. 10번째를 내가 보겠다. 근데 그 10번째는 결국은 X 트레인에서 내가 10번째 있는 걸 본다는 거잖아요. 이거를 아까 매프로 라이브러리에 있는 PLT라고 하는 시각화에서 이미지 show라고 하는 함수를 쓰면은 이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얘가 티셔츠가 아니라 드레스 같은 느낌인데 결국 그러면은 10번째 이미지는 저거고 그러면 Y 트레인에 내가 요 이미지 인덱스에 해당하는 애는 뭔지 보면은 실제 얘가 0, 0은 티셔츠, 탑 티셔츠다 라고 이미 이렇게 돼 있는 좀 드레스 같이 보이긴 하는데 아무튼 결과는 얘는 이제 티셔츠, 탑 티셔츠다 이렇게 나온 거죠. 뭐 이렇게 한번 여러 개 한번 봐라 이거인 거예요. 5번 하면은 5번은 얘도 티셔츠 같이 보이네요. 네, 티셔츠. 그래서 5번 한번 찍어 보면은 이미지 인덱스 얘는 2 풀 오버. 뭐 아무튼 이런 이제 실제 데이터들이 현재 존재하는 거죠. 이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잘 한번 학습을 해봐라. 저도 이제 뭐 옷의 종류를 이렇게 많은지는 전 이제 티, 바지 이 정도밖에 잘 모르기 때문에 백, 네, 부츠 한 4개 정도면은 모든 옷이 다 끝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일단 저기에서 마무리를 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할 때 첫 번째 할 때 데이터 불러오고 데이터 분리를 해야 되잖아요. 뭐 특성 자체는 이미지 자체가 0에서 255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뭐 얘만 빠지면 되겠네요. 2010. 자, 그렇게 하면은 실제 데이터를 분리를 하는데 한번 여기서 볼게요. 엑스트레인의 여기서는 굳이 255로 나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저도 안 나누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얘가 이제 스케일링이라고 해서 0에서 1 값으로 나누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면은 이미지라고 하는 게 0부터 255라고 하는 값을 갖고 있는데 조금 더 얘가 더 학습할 때 집중하라고 하면은 0에서 1 값에서 좀 왔다 갔다 하면은 값의 범위가 적으니까 조금 더 트레이닝이 뭐 더 잘 된다 약간 이런 컨셉이기는 해요. 근데 제가 딥러닝에서 이야기할 때도 굳이 스케일링은 각재 크기가 다른 피처를 갖고 있거나 또는 그냥 그런 경우에 이제 많이 써야 된다. 그리고 이제 내가 쓰는 모델 자체가 약간 거리를 표현하는 뭐 KNN 같은 그런 거인 경우에 써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일단 이미지 자체를 그대로 놔두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에다가 리쉐입이라고 하는 함수를 써서 원래 이제 엑스트레인이라고 하는 이미지에다가 리쉐입해서 원래 있던 아까 위드스랑 헤이트는 그대로 놔두고 이 뒤에다가 이제 차원을 하나를 추가시켰습니다. 하나를. 왜냐면 이제 합성공식연망은 필터를 쓰기 때문에 이 필터의 개수만큼 차원이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그 이미지를 한 개의 차원을 늘려줘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면은 X트레인하고 Y트레인은 그대로 놔두고 X트레인이라고 하는 거를 실제 이제 물론 X 위드스는 28, 헤이트는 28 놔두고 헤이트 위드스가 먼저예요. 그리고 근데 실제 X 트레인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점 원래 쉐입이 602828이었는데 여기서 0번째가 6만이고 그 다음에 헤이트 그 다음에 위드스 들어가고 여기다가 차원 하나를 더 만들어줘라. 이게 이제 리쉐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xtrain reshape 써가지고 여기에 있는 크기 6만 그 다음에 가로 세로 높이 그 다음에 그 차원 이렇게까지 쓰면은 될 것 같습니다. 같은 변수에 쓰지 말고 여기다 원래 좀 다르게 쓰면은 기존 거랑 좀 비교를 또 해볼 수가 있어요. 네, 일단은 똑같은 변수에다가 그냥 같이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xtrain 그 다음에 xtest도 똑같이 해야 되겠죠.
게 이제 데이터 분리. 그래서 트레인하고 엑스테스트를 만들었고, 대신 이제 정답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하나를 해줘야 되는 게, 이게 유형별로 실습하는 제가 딥러닝의 유튜브를 리그레션 받기 아직은 안 올려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소프트맥스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컨셉을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소프트맥스를 쓰는 이유는 결론적으로는 이거예요. 이미지가 있으면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이 소프트맥스를 쓰게 되면은 원핫 인코딩이라고 하는 거를 쓰게 되는데, 이거 한 장만 있어도 충분할 것 같네요. 이건 이제 다 이미 저기서 한 거니까. 소프트맥스를 쓰면은 원래 정답지가 아까 보면 0, 1, 2, 3, 4 이렇게 인덱스로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소프트맥스라고 하는 거는 빵틀이고, 이 빵틀은 내가 예측하고 싶은 카테고리가 10개가 있다 라고 하면 그 10개가 실제 전체 합이 1이 되도록 소프트맥스는 이 카테고리별로 각각의 합계가 1이 되도록 빵틀로 만들어지는 그런 최종 결과를 이렇게 무조건 나타나게 됩니다. 전체 합이 1이 되도록. 그래서 이 유형대로 만들려면은 정답이 1, 2, 3, 4 같은 그런 리그레션의 어떤 결과 한 덩어리가 아니라 이 전체 펼쳐진 10개의 덩어리를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원한 인코딩을 원한 인코딩이라고 하는 걸로 전 처리를 한번 해주게 되는데, 결과값을 아까 0은 뭐 티셔츠고 9는 뭐 앵클 붙이고 이런 걸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0이라고 하는 값을 10개의 값으로 만들어서 앞에다 1이 들어가면 얘는 0인 걸 표현하고, 두 번째 자리에 1이 있으면은 얘는 1을 표현하고, 얘는 세 번째 자리에 있으면 2를 표현하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답지를 소프트맥스와 동일 형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내가 소프트맥스가 가장 적합한 곳에다 확률을 딱 집어넣으면은 얘가 0번째 인덱스에 있는 게 결과인가 보다, 이렇게 이제 아웃풋 포맷을 일치를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실제 소프트맥스라고 하는 걸 쓸 경우에는 꼭 이 마지막에 있는 결과라고 하는 이 결과지를 0, 1, 2, 3, 4로 쓰는 게 아니라, 나는 케라스 유틸 안에 있는 투 카테고리컬로 쓰면 얘가 한 방에 원한 인코드로 이제 컨버트를 해줍니다. 한번 써볼게요. from 이미 있으니까 케라스가 있죠. 케라스 점 utils 점 to 카테고리컬 해가지고 만약에 y train 이라고 하는 거를 놔두면은, 얘가 원래 y 트레인이라고 하는 걸 아직 지금 제가 저장을 안 했기 때문에 y 트레인의 9라고 하는 게 지금 여기에 이제 1이라고 하는 값으로 세팅이 된 거고, 0이라고 하는 건 여기 1, 0부터 9까지가 실제 정답지로 있으니까 그래야지 이제 10개의 카테고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y 트레인이라고 하는 거를 결국은 이 형태로, 그 다음에 y 테스트 정답지도 똑같이 이제 이렇게 바꿔주게 됩니다. y 테스트도. 그러면 이제 데이터 분리와 정답지 분리하는 것까지가 여기서 이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델을 생성을 할 겁니다. 벌써 이제 모델을 생성하는데, 제가 이번에는 뭐 따로 이런 걸 만들지는 않고, 일단은 모델을 오랜만에 한번 쳐볼까요? 그냥 네, 모델 생성. 네, 뭐 한 번 정도는 여기 있는 분들은 쳐보고, 그 다음부터는 솔직히 이거를 이해하고 실제 막 다른 시뮬레이션 하는데도 바쁘기 때문에 네, 좀 많이 쳐보면 이게 좋긴 하죠. 예, 익숙해지니까. from tensorflow.keras import 시퀀셜하게 나는 그 모델을 만들겠다. 그리고 여기다가 from tensorflow.keras
케라스 하고 여기다 점 모델 임포트 댄스 모델이었나요? 여기가 레이어 모델 레이어 from tensor import dance 그 다음에 convolution 레이어 쓸 거고 그 다음에 아마 풀링 레이어도 좀 맥스 풀링 레이어 맥스 풀링 2D 그쵸? 스트라이드 두 개만큼 만드는 거까지 해서 이렇게만 써도 될 것 같아요. 드롭 아웃도 들어가져 있긴 하네요. 드롭 아웃 이론 시간 때 한번 했던 드롭 아웃 레이어까지 해서 만들었고 모델은 시퀀셜에서 그래서 이제 하나씩 이제 치고 들어가는 거죠. 시퀀셜 그래서 이제 생성자를 호출해서 하나를 만들었고 제가 어떤 식으로 만들었는지 한번 좀 잠깐 보도록 할게요. 모델.add에서 컨버루션 레이어에서 필터 렐루 그 다음 원래 컨버루션 레이어 두 번 치고 나가고 풀링 레이어가 나와야 되는데 실제 얘는 그냥 쓰긴 했네요. 근데 일단 모델.add 컨볼루션 레이어 컨볼루션 2D 해서 탭 눌러보면은 여기서 쓸 수 있는 필터 개수는 당연히 또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묵직하게 움직이겠죠. 32개 그 다음에 필터 개수 들어가고 여기선 필터 사이즈를 커널 사이즈라고 이야기합니다. 필터가 뭐 32개짜리 32개 이런 이야기 자체를 탭 눌러보면 여기 커널 사이즈 있잖아요. 커널 사이즈 이거가 커널 사이즈는 3 쓰고 그리고 플링레이 패딩도 패딩 세임이면은 얘가 알아서 얘를 똑같이 만들어줘요. 기존하고 동일하게 인풋 이미지랑 같은 크기로 만들어준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번 해볼 거고 결국은 이제 액티베이션은 렐루 액티베이션은 렐루까지 쓰면 되는 거죠. 액티베이션즈인지 보면 탭 눌러보면은 맨 앞에 괄호에서 액티베이션은 네. 이렇게 쓰면은 일단 기본적인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쓸 건 다 썼어요. 필터, 사이즈, 뭐 스트라이드 1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값이에요. 스트라이드 1은 따로 안 써줬고 커널 사이즈만 제가 좀 추가를 시켜줬고 대신 이제 여기에 첫 번째 인풋 레이어에서는 뭐가 꼭 들어가자면은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인풋 쉐입은 트레이닝 데이터의 X 트레인이죠. X 트레이닝 데이터 피처 예전에 제가 많이 했던 트레이닝 데이터 피처의 0번째 이미지의 쉐입을 찍으면 돼요. 얘가 아마 이제 28, 28, 1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인풋 쉐입에는 모델 디멘전은 그냥 이미지의 첫 번째 쉐입을 난 집어넣을 거다. 이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첫 번째는 꼭 input shape이라고 하는 게 input 언더바 shape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얘가 처음에 input 레이어가 되는 거죠. input 레이어. input 레이어 한번 써주고 에러가 뜨면은 에러가 왜 났는지 한번 봐주고 incomplete input 필터 하고 가로가 하나만 닫혔네요. 필터가 레이어 파라미터 애프터 인컴피 필터스였나? 탭 눌러볼까요? 필터스네요. 그쵸?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컨볼루션 레이어 하나를 더 만들어도 되죠. 컨볼루션 그냥 그 개념으로 만들고 잠시만요. 얘를 하면은 모델.summary 하면은 얘가 실제 인풋 쉐입이 두 개가 있는 걸 제가 잘못 넣어놔서 인풋 쉐입은 언제나 처음에만 넣는다. 그래서 얘 다시 초기화 시키려면은
인풋 레이어하고 히든 뭐 레이어 하나 더 만들고, 그 다음에 모델.add 해서 맥스 플링 레이어 한번 만들고, 그쵸. 맥스 플링 레이어 할 때는 뭐가 또 들어가냐면은 풀 사이즈를 2 곱하기, 아까 전에 2 곱하기 2 필터 같은 거를 하나씩 이제 붙인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들어가는 게 풀 사이즈 정도만, 스트라이즈 말고 풀 사이즈는 2,2 이 정도만 한번 써주면 될 것 같네요. 풀 사이즈는 풀 사이즈는 원래 2,2라고 안 쓰고 그냥 바로 2라고만 썼었네요. 그래서 풀 사이즈 하나 만들어주고, 그러면은 컨버루션 풀링 한번 똑같이 해볼게요. 컨버루션 그 다음에 풀링. 이제 다 끝났죠. 그냥 컨버루션 풀링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하나로 쭉 플래튼을 한번 시켜줍니다. 풀링까지 하고, 뭐 드롭아웃은 이제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한번 있는 건 다 써보죠. 모델.add 드롭아웃 드롭 얘가 이미 제가 설정을 해놔가 드롭아웃 하고, 여기다가 레이션 0.6 그럼 살리고 나머지는 다 버리겠다 하고, 왠지 드롭아웃 하면 떨굴 것 같은데 얘가 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드롭아웃 모델.add 플래튼 레이어를 제가 선언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여기에 플래튼, 기존에 있던 이미지 28 곱하기 28 이런 애들을 평평하게 한 줄로 쫙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플래튼 해주고, 그 다음에 댄스 레이어로 마지막에 전 연결층까지 만들어주면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모델.add 댄스 해서 유닛은 10하고, 여기다가 액티베이션즈는 맨 마지막은 이제 소프트맥스로 마무리를 지어준다. 이게 이제 끝인 거죠. 네. 그렇죠. 액티베이션은 소프트맥스로 댄스 레이어로 마무리 시켜주면은 이제 모델.서머리, 제가 액티베이션즈라고 썼나 보네요. 그 다음에 모델 서머리 해주면은 솔직히 이제 모델은 다 만들어진 겁니다. 뭐 이미지도 살아있네요. 크기도. 네. 뭐 맥스플린 쓰면서 이제 이미지 크기가 반으로 팍팍 줄어들었고, 다행히 컨버전 레이어 때는 제가 세임으로 해가지고 살아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면 모델 생성은 끝난 거고, 얘를 한번 이제 플롯 모델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플롯으로 잘 만들어졌는지 제가 지금 이제 또 어디 날라가 봐야 돼서 간단하게 플롯 모델만 찍어 보도록 할게요. 파일까지는 안 해보고 쉐입은 보여주고, 근데 저기만 봐도 이미 쉐입은 다 보이긴 하지만 여기에 있는 이미지가 맥스플링 하면서 이제 줄어드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네. 모델 서머리 하고 이제 바로 훈련까지 해보고 조금 일찍 여기에서는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2시 반까지는 가야 되니까. 컴파일도 해야 되네. 컴파일은 제가 그냥 갖다 붙여넣기 하고, 어차피 여기에다가는 내가 이 컴파일 모델을 열심히 빌드한 다음에 내가 여기다 교수로는 아담을, 그 다음에 뭐 러닝 레이트를 쓰는 경우도 있긴 한데 아담 집어넣고, 실제 로스 펑션은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 빵트를 이제 실제 그 카테고리별로 내가 예측을 하겠다. 그 다음 매트릭스는 에큐러시로 정확도를 보고 싶다 라고 하는 게 들어가는 거죠. 이건 뭐 딥러닝하고 뭐 동일합니다. 제가 컬백은 빼고 바로 핏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핏으로 들어가면은 여기 모델.pit에서 xtrain, ytrain 내가 10번 정도 돌려볼 거고, 배치 사이즈 제가 런타임을 GPU를 쓰진 않고 CPU로 썼네요. 근데 그 다음에 나는 xtrain 문제지랑 정답지 넣고, 그 다음에 10번 한번 학습해봐라. 그 다음에 32개씩 보고 한번 그 배치 웨이트를 업데이트를 해보고, 셔플은 true로 하면 얘를 이미지를 한번 섞어서 그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콜백은 제가 제외시켰기 때문에 얘는 사라지고, 이렇게 이제 훈련을 시키면은 얘가 열심히 학습을 하게 됩니다. 여기다 제가 아마 GPU를 좀 썼었으면 좀 학습 속도가 올라갔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애큐러시는 이제 점점 올라가고 있죠. 학습할 때마다. 근데 파라미터 튜닝에 따라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일단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추론 한번 해보고 이미지 가지고 한번 예측을 해보면은 좋은데, 그냥 테스트 이미지 하나 꺼내가지고 예측할 때 이것만 한번 해주면 돼요. X테스트에서 내가 이미지 하나를 꺼내와서, 그쵸? 테스트 이미지라고 하는 변수에다 집어넣고, 왜냐면 지금 아직 테스트 데이터 하나도 안 썼잖아요. 그 테스트 이미지를 한번 눈으로 한번 확인해보고 플롯으로,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아까 255로 나눴을 때는 이제 해야 되지만, 지금은 제가 250으로 스케일링을 안 걸었죠. 나누기 하지 않았으니까 얘 빠져도 되고, 그리고 얘만 이제 테스트 이미지에서 이것만 해주면 돼요. 테스트 이미지를 내가 쉐입을 한 장을 집어넣을 거고, 28x28짜리 그 다음에 쉐입 하나를 추가시킨 다음에 그냥 바로 모델.predict 걸면은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GPU를 썼으면 지금쯤 이미 에포크에 한번 다 끝났을 텐데, 이미 한번 그 뒤에다가 써볼게요. 테스트 이미지는 테스트 그 X 테스트죠. X 테스트. 그렇죠. X 테스트에서 내가 하나를 가지고 올 거고, X 테스트를 하나 가지고 오면 되는 거죠. 일단 제가 훈련을 끝날 때까지 제가 잠깐만 좀 준비를 좀 하고, 제가 훈련이 끝나는 시점부터 다시 한번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일단 에포크가 다 완료가 됐고, 그냥 예측만 딱 한번 해서 끝내고 좀 추가 정리를 다음번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X테스트 이미지라고 하는 거, X테스트 이게 테스트할 재료인 거잖아요. 이 테스트할 재료 자체를 이제 X테스트의 0번째 이미지 한번 먼저 찍어 볼게요. plt.imshow 해가지고 찍어 보면은 이제 이런 앵클 부츠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얘를 X테스트 같은 경우도 이미 제가 훈련시킬 그 재료랑 동일하게 쉐입을 맞춰 놨어요. 그래서 이제 X, Y 그 다음에 쉐입까지 넣어 놨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냥 이제 이 만들어진 모델.predict 해가지고 제가 만약에 X테스트의 0번이라고 하는 요 이미지를 집어넣으면은 얘가 이제 그 X테스트의 0 지금 현재 그 해줘야 되는 게, 이제 이미지가 아까 훈련시킬 때 인풋 쉐입 자체를 바로 28x28 곱하기 1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 X테스트의 0이라고 하는 애를 동일하게 이제 얘는 한 장의 이미지다 라고 해가지고 맨 앞에 이제 6만이라고 하는 그 전체 이미지의 개수가 들어가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얘는 이제 한 장이기 때문에 이 X테스트의 0은 0. reshape 해가지고 여기다가 1, x width, height, width and height 해가지고 얘가 이제 그 테스트 이미지라고 하는 걸로 놔두는 거죠.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예측을 해보면은 이제 거기에 대한 예측값 predict value가 나오게 되고, 이 predict value라고 하는 거 자체를 얘가 각각의 이제 10개에 대해서 이제 전체 합이 1이 되도록 소프트맥스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얘를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np.argmax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얘를 돌리게 되면은 얘가 총 9라고 하는 값이 나와요. 얘가 결국은 그 predict index 값. 그 np.argmax는 내가 만약에 현재 있는 그 리스트에서 가장 큰 값을 가지고 있는 애를 그 큰 값을 가지고 있는 애를 얘의 인덱스 값을 가지고 옵니다. 그럼 얘가 9번째가 가장 그 비율이 높았던 거죠. 이게 뭐 앵클 부츠인지 드레스인지 모르지만, 하지만 제가 맨 처음에 그 전체에 대해서 패션 엠리스트 라벨이라고 해서 이걸 다 정의를 리스트에다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요 패션 엠리스트 라벨에서 요 프리딕트 인덱스라고 하는 거를 집어넣으면은 얘가 그 프리딕트 패션 엠리스트 라벨즈라고 하는 애가 이렇게 쭉 있잖아요. 여기에 내가 프리딕트 인덱스 0, 1, 2, 3, 4, 5, 6, 7, 8, 9 앵글 부츠가 나와야지 되는데, 패션 언더바 엠리스트 라벨에서 프리딕트 인덱스가 디파인 되지 않았다. 이거는 오타가 있었나 보네요. 딱 치면 앵클 부츠라고 나오는 거죠. 만약에 엑스테스트에 내가 10번째를 한다 라고 하면은 프리딕트 인덱스가 실제 얘는 이제 똑같이 9가 나오고, 좀 다른 거 한번 해볼게요. 이거 너무 엑스테스트에 셀 삭제. 제가 엑스테스트에 이제 뭐 9번째를 했다. 9번째 이미지는 7. 스니커즈가 맞는지 한번 엑스테스트에서 9 한번 쳐보면은 스니커, 얘가 이제 스니커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고. 하나만 더 해볼게요. 만약에 테스트 이미지를 내가 한번 100번째 거를 해봤다. 그럼 걔를 한번 예측해 보면은 3번이 나왔고, 드레스네요. 얘가 실제 100번째 한번 열어보면은 얘가 이제 드레스다 라고 하는 형태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단 모델을 한번 퀵하게 한번 돌려봤고, 한번 각각의 내용들을 한번 뜯어보는 것도 한번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일단 합성고 신경망 자체를 한번 실습으로 그냥 이론으로만 했을 경우에는 이런 식이 되는구나, 하지만 실습을 해보니까 그 개념이 실제로는 뭐 모델 만드는 데에서 크게 임팩트가 또 있진 않아요. 대신 이걸 쓰면서 내가 이게 어떤 작동을 하는구나, 필터가 뭐고 커널 사이즈가 뭐고, 그 다음에 패딩은 어떤 의미인 거고, 맥스 플링은 실제 어떤 흐리멍텅한 피처들을 뚜렷하게 보이게 하는 거다, 이런 컨셉을 알면서 이 합성고 신경망을 알면은 이 다음 스텝에서 나중에 이제 뭐 객체 인식이나 이런 거 할 때 훨씬 더 이제 수월하게 이 모델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고 이제 모델을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